여러분들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겁니다.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니까요. 일상에서의 탈출, 휴식과 힐링, 역사적으로 매체를 통해 알려진 유명 관광지를 가봤다는 만족감, 이외에도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엔 해답이 없습니다. 개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행에 있어 만족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행은 과거와 다르게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가 사라져버렸다는 거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장소를 찾아가는 탐험과 동경의 요소, 지도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묻는 그 과정에 있던 막연한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 그리고 수많은 우연과 인연 속에 다가오는 외국인들과의 설레이는 만남들. 물론 설레이는 건 99.9% 이성일대였죠. 그래서 지금은 해외여행으로 맛볼 수 있는 만남과 로망이 사실상 사라진 시대라고 표현해봅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여행의 로망과 낭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든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은 더 이상 우연을 통해 만나는 신비함,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대화와 의견 교환으로 이어지던 여행자들의 시대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SNS나 브라우저를 통해 내가 가려는 관광지를 검색해보시면 거기에 가보지 않아도 너무나 시시콜콜한 정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굳이 내가 체험하지 않아도 모든 걸 미리 알고 완벽히 분석하고 조사해서 가는 시대. 어쩌면 답사나 방문 인증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요. 어떤 인플루언서가 다녀온 곳, 어떤 연예인이 다녀온 곳, 어떤 블로거가 다녀온 곳, 어떤 유튜버가 소개하는 영상. 유명한 관광지는 내용만 수십만 개가 쏟아져 나오고 하다못해 어느 숙소에 몇 호실은 어제 수도꼭지가 잘 안 잠기더라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딘가에 갈 때도 구글 맵에 입체 지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길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정보를 알려달라고 서툰 현지 언어를 쓰거나 영어로 굳이 힘들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유럽에서도 유레일 기차 타면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서 자기 일에 열중하고 어디 가도 내 행적을 노출합니다. 마주 앉아 굳이 모르는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에 다음 행선지의 정보를 검색하고 사전 학습에 열중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설렘과 동경보다는 검색과 확인이 중요한 시대죠. 오늘은 이런 저의 의견 외에 여행을 즐기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내용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20살 이후부터 해외여행을 즐겨왔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방문하겠다는 꿈도 있었지만 30대가 되며 그건 불가능한 목표라는 걸 깨달았지만요. 수많은 관광지와 유적, 그 나라만의 숨은 명소, 사진 포인트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우연 속의 만남과 새로운 경험을 즐겼죠. 그래서 어떤 만남도 내겐 새로움으로 받아들여졌고 때론 불쾌하거나 조금 위험한 만남 역시 경험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게 있어 여행의 이미지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 한 발짝 나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 같아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치를 표시한 지도 외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기차에서, 배에서, 비행기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교류는 정말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 일부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해외는 자주 가지만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여행하는데 내가 따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설레임도 신비함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미 다 알고 가는 거니까 익숙함과 여유, 확인을 하러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여행에 대한 내 열정도 갈수록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지만요. 난 시대가 바뀐 것에 엄청난 편리함과 정보에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덕분에 과거처럼 시행착오를 겪는 일 없이 여행의 목적을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설레임과 동경, 만남으로 인한 두근거림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뿐이죠. 아직 은퇴할 나이가 한참 멀었는데 여행의 편리함과 정확함만 추구하기보단 우연한 만남들로 이어진 연결고리를 아직 더 느끼고 싶다고 할까요? 하지만 내가 스마트폰을 놓고 이전의 만남을 기대해도 모두가 스마트폰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난 과거의 불편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아날로그 시절의 여행이 더 행복했고 기억에 계속 남을 거라는 느낌을 내려놓긴 힘들 것 같네요. 네, 해외여행 경험이 풍부한 외국인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분과는 제가 유럽 배낭여행에서 오래된 인연이죠. 그때 기차 안에서 죽이 잘 맞아서 10시간 정도 잠도 안 자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기 목표가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가는 거라 했는데 30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힘든 데는 잘 안 가더라고요. 4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저하고 강원도 쪽을 같이 다녀왔는데 그때도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여행하는데
사람이 따라가는 시대라는 이야기 참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런 대화를 재구성해봤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에도 고속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해 틈틈이 정보를 공유하며 다닐 수는 있었지만 그 당시 인터넷이란 건 참 미비했습니다. 지역 홈페이지에 사진 한 장 딸랑 있었어요. 그렇게 2008년, 2009년 이 정도까지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 자체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악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 그 과정에서 대화를 통한 정보 공유와 의견이 풍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덕분에 수많은 에피소드가 생길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등장은 이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어디에서도 여행지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설렘과 막연한 동경은 사라졌고요. 평점과 후기를 보고 가는 여행이 돼버렸죠. 어떨 땐 여행이 아니라 확인을 하러 가는 느낌도 듭니다. 가보니까 후기가 맞더라, 그 사람이 한 말이 이거더라. 물론 그 장소 자체에 가는 걸 중요시하고 경치를 보며 힐링하고 휴식의 가치를 높이 두는 분들에겐 제가 말하는 만남과 우연으로 인한 사건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관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절대로 그게 안 좋다거나 비판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안타까운 건 이제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20대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여행을 얻을 수 있는 소위 경험치의 종류가 너무나 한정되고 좁아졌다, 이런 겁니다. 본인이 여행을 계획하며 만들 수 있는 선택의 폭과 가짓수가 너무 작아졌다고 할까요? 별점대로, 평점대로 정해진 걸 유도하는 느낌도 좀 있고요. 이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제 영상들을 보면 그런 여행이 어딨어? 그런 에피소드가 생길 수도 있나? 어떻게 그렇게 만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정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시기심과 질투심에 그런 경험할 리가 없어, 맨날 여자 만나고 다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구제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살다 가게 냅둬야죠. 이런 부류가 아니고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여행이라는 의미 자체를 받아들이는 시각이 너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과거처럼 여행을 통한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 우연, 이런 것들이 돌아올 수 없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억팔이 경험담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갈수록 과거에 여행을 다니면서 비슷한 만남과 해프닝들이 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겠죠. 그럼 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풀어나가도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공감하기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달라진 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죠. 제가 다른 영상들에 일본이 아날로그라 느려 터졌네, 유럽은 거북이라 차라리 일본이 빠르네, 이런 말은 하지만 과거보다 발전한 건 사실이죠. 사회, 인식, 문화,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유럽 현지의 사람들도, 유럽 배낭여행을 하는 전 세계의 20대 청년들도 이제는 서로 만남을 통한 교류 자체를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요즘 영상을 만들면서 제 스스로가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 경험들이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니었는데 열정적으로 해외여행을 호기심으로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있을 일인데 그게 언제, 어떻게, 왜 바뀐 걸까? 이런 것들이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각지도 못한 신선한 경험들, 몇 년 동안 겪기에도 힘들 만큼 해프닝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경험들, 그리고 여행 중 우연한 만남으로 인한 로맨스 같은 건 정말로 희귀한 과거의 유물이 될 것 같네요. 사실 이건 20대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도 과거가 아닌 2010년대 이후에 유럽 여행을 가셨다면 오히려 20대보다 제가 하는 이야기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딱 이런 느낌이죠. 이야기 전후 사정이나 감정을 느껴보면 분명 본인이 경험한 건 맞는데 공감은 잘 안 가네. 제가 느낀 위화감에는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노래가 한 곡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비디오 킬드 라디오 스타. 제목 그대로 비디오의 시대가 오면서 낭만이 사라지고 라디오 스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걸 요즘 느낀 여행에 대한 감정으로 빗대 표현하면 스마트폰 킬드 트래블 스타? 스마트폰이 여행의 큰 기쁨을 빼앗아 버렸다, 뭐 이런 거죠. 어디까지나 제 경험을 통해 말하는 것이지만 가장 정열적이고 혈기 넘치고 세상에 대해 최대한 많은 경험을 얻고자 갈구하는 20대의 찬란한 시기, 모든 걸 제쳐놓을 수 있고 오로지 여행을 통한 다른 세상과의 만남에 매달리고 내가 살아온 환경과 다른 것들을 매 시간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것에만 올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기가 아니었다면 그때 경험했던 것에 반의 반도 못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건 개인적인 사고방식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경험이 재산이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KBS 개그 콘서트 있잖아요. 김병만 달인 코너? 안 해봤으면 말을 마세요. 이게 저의 인생 철학과 일맥상통하다 보니까 눈썰미 있는 분들은 제 영상 몇 개만 보셨으면 아마 알 텐데요. 제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 해외 사이트나 뉴스 기사의 반응 같은 걸 골라서 영상을 만드는 거고, 저와 제 지인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말하는 내용과는 목소리의 톤부터 분위기부터 완전히 다른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가 직접 안 겪은 일들은 말하는데 감정을 싣는 게 참 어려워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게 한편으로는 아쉽고, 지금의 새로운 세대가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좀 뜬금없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느끼는 위화감, 그리고 해외여행을 보는 달라진 시각들을 풀어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행에 대해 어떠한 반론이나 시각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헬로월드 채널은 맨날 여자 얘기만 하냐? 지겹다! 이런 의견도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을 내일 4월 1일 만우절에 올리면 나름 진지한 내용인데 장난친다 할까봐 오늘 올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과 색다른 주제로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